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난세의 본질, 이 난세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칼럼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난세의 본질과 그 본질에 맞춰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난세의 본질이 과연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난세의 이 본질이란 게 뭐냐면, 지금 태극기 시민,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한 시민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청와대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거하고 있는 청와대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국, 그 시국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이 난세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 정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 그 부정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로 이미 전환이 됐다, 변화했다, 이렇게 저는 먼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정반대의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난세의 본질이다. 이러한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만 시국에 대해서 그 새로운 안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태극기를 들고서 집회나 또 광장 또는 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그 집회에 나가고 있는 그 태극기 시민들은 처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언론이 붙인 그 엄청난 그 사건이 터지자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전국 곳곳에서 참 그러한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 정서와 판단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언론이 그 국정농단 부분을 떠나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완전히 그 좌익의 편에서, 정말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만, 좌익의 개가 되어가지고 그 야권,
또 좌파 종북 이 반미 세력과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또 새누리당에서 어제까지 같은 배를 탔던 그 비박계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이 도망병들, 이 도망병들과 함께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 개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참 난도질하고 생매장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하고 또한 검찰이 말이죠. 이 소위 말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공모 집단, 이 범죄 집단의 그 우두머리, 마피아의 두목으로 말이죠. 참 악랄하게 묘사하고 또 이 현재 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전반을 샅샅이 뒤지는 말이죠. 마치 그 한여름날 그 먼지 털듯이 그런 참 가혹한 수사,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는 전혀 별개인 뭐 블랙리스트다 또는 무슨 세월호 7시간이다 이러한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중 3중의 그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그 정치적 저의, 정치적 기획 의도를 파악한 국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반대한민국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겠구나. 대한민국이 반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그 각성과 경계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이 놀라운 속도로 그 진영의 규모, 그 태극기 진영의 숫자를 키워왔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한 번 벌이지 않은 채 말이죠. 공범 조직의 우두머리로 묘사한 이러한 나라, 과연 이런 나라가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검찰의 이름으로 그러한 정치 기획적인 대한민국 광화문에서의 그 광란극, 그 광란극의 비율을 맞추려는 검찰, 그리고 특검, 그 촛불 세력의 푸들이 돼버린 특검,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그 지난해 12월 3일 동대문 DDP 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의 그 시위, 그 시위를 계기로 일주일 후인 12월 10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바로 그 다음 날 12월 10일, 또 12월 17일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면서 엄청난 숫자의 그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세력이 광장으로 뛰쳐나오면서 총궐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미 1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태극기 세력에 의한 밀란이 저는 시작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 집회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1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그 태극기 세력이 촛불 세력을 숫자와 규모와 그 치밀성에서 이미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미 압도해가지고 늦게 붙은 불이 오래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태극기 세력의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부산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속됐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부산과 같은 영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가지고 브라질, 저 밑에 남미 그런 지역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를 관통하고 있는 그 저류에는 어떤 정서가 지배적이냐?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전복될 수 있다는 그 절박감, 그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반헌법적이고 원천무효다. 인민재판이다. 마녀 사냥이란 점에 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갖고 광장과 거리를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박근혜를 구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는 이러한 분노와 울분을 갖고 광장과 거리로 나오기도 하지만, 집회에 모이는 태극기 세력의 가슴속에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빨갱이 세력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다. 바로 빨갱이 세력에 의해서 전복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이 태극기 세력의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 국민들의 가슴속, 그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집회, 그 시위가 마치 박사모라던가 보수 언론단체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주관하는 집회 정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 집회가 뭐 박사모가 주최한다던가 또는 보수 단체가 집회한다는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한 렛대를 붙이는, 네이밍을 하는, 그러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정도로 거기 그 모임에는 뭐 노인들만 참석하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도하다던가, 이러한 말이죠, 정말 한심스러운 그 죽소 왜곡 편파 보도를 여전히 일삼는 거예요. 그러한 대한민국 언론이 그러한 엉터리 쓰레기 언론의 작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광화문 광장, 대학로, 대구의 228 공원, 동성로, 부산역 광장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엄청난 숫자의 태극기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촛불 광란 세력에 대한 반작용의 시기, 반작용의 시대에 이미 돌입했다. 그래서 한반도에 지금 태극기 세력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그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촛불 시위, 촛불 집회, 촛불 파티라고 그 가장한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그 세력, 그 세력이 뭐냐? 소위 말하는 이석기 석방, 통진당 해산 무효, 또는 혁명정권 수립, 그리고 무슨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젊은 소위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목마를 태우고, 그러면서 마치 무슨 이 어떠한 페스티벌처럼 한다든가, 이러한 각종 미화, 미사여구, 네? 그 미사여구 속에 숨어 있는 그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그 숨겨진 의도,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 반대한민국적인 그 본질을 발견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그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의 집회, 여기에는 수많은 젊은 세력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집회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눈으로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일보를 보십시오. 그러한 젊은 우파, 젊은 애국적인 그 시민들이 이 광장 시위를 주도한다든가, 또는 광장의 그 연설대 위에 올라가서 참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절규를 보도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에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숫자,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정말 기적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집회는 단순히 박근혜 구하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시 희생할 수 있다는 그 각오,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시 희생하겠다. 우리가 6.25 김일성의 남침 전쟁 때에 대한민국의 학도병들, 중학생들, 이런 학도병들이, 심지어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 학도병들, 중학교에 다니던 그 어린 학도병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전선에 뛰어들었던 그 애국심, 그 절절한 애국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동안 사실 이 6.25 전쟁 이후에 관변단체, 이른바 무슨 단체라는 그러한 관변단체나 정부의 지원, 정부 지원금이 없이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와서 눈발이 내리는 그 참 엄동설한의 날씨를 뚫고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참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장면이 과연 1948년 건국 이후 6.25를 제외하고 언제 있었냐 이거예요. 1945년 해방 이후에 강대국에 의한 신탁 찬성, 신탁 반대, 그때의 좌우가 격돌했던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자발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총궐기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 시국을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탄핵을 당한 형편에 있지만 청와대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두 세력 간의 격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처신을 결정해야 한다.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이 전개하고 있는 작금의 투쟁은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라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그 몸부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운동의 성격과 목적의 변화에 맞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밖에 그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과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운명적 관계로 이미 빠져들었다.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해서 청와대 안에 있지만 청와대 밖에 있는 이 태극기 세력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그 전쟁 속에서 운명적 관계를 이미 맺었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시국관입니다. 이런 거시적 안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를 들여다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세력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자기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말이죠. 박관철 헌재소장이 말한 대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3월 13일 이전에 그 판결을 내리든 어떻든 간에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거국적 시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태극기 세력의 그 집회의 성격을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석할 수만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안목에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박관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로 날짜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과연 박한철 소장이 법을 평생의 일생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게끔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정치 생명,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장과 헌재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이라고 못을 박아야 된다는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만약에 자신의 임기와 또는 헌법재판관의 그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인용하고 기각하는 문제를 결정짓게 된다면 박한철 헌재 소장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저는 경고할 것이며 태극기 세력은 결코 박한철 소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안목에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 폐주의 운명, 여러분 폐주 아시죠? 조선시대의 사색 당파 싸움의 희생물이 되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 폐주의 운명을 결단코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시대 사색 당파 싸움의 희생물이라 된 것처럼 패배주의적인 그 폐주처럼 정국을 인식하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한다면 현대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고 많은 상념에 빠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나 박근혜는 결코 순응할 수 없다. 일대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결기 같은 것, 저는 그런 것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잠깐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참 몇 마디 했습니다만 왜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왜 당당하게 말씀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 특검의 그 악다구리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오겨 매는 거,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특검에 대해서 왜 탄핵을 당한 장본인으로서 왜 정정당당하게
왜 반격을 시도하지 못하냐. 그런 어떤 결기, 그런 결기가 없고 그저 운명에 그 수동적으로 맡긴 듯한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을 저는 발견하고서 상당히 실망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칼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주의 운명을 결코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해야 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시대에서 흔히 정치적 운명을 다하는 폐주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지금 청와대 밖에서 이 엄동설한 속에서 목이 터져라 그 몸부림치는 태극기 세력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 태극기 세력에는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목표, 그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군주의 서글픈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꿋꿋하게 이 시련을 뚫고 나가는 의연한 모습을 과거처럼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제 소신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나 자신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자신과의 투쟁에서 투쟁의 범위와 상대를 국가로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그 안목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과의 투쟁에서 국가와의 투쟁으로 그 투쟁의 상대를 확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 배신자들의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과의 투쟁이다. 남이 어떤 적대 세력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과의 투쟁,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이겨가고 있다. 하야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하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면서 여기까지 견뎌온 것,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냐? 이 싸움의 본질, 지금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이 벌이고 있는 이 총궐기, 이 총궐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 거대하게 지금 바뀌어진 일대 전환을 한 이 상황에서 투쟁의 상대를 자신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이 국가로 인식의 전환을 마땅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훼손당하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시국을 박근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난도질과 생매장을 겪으면서 자신과의 투쟁을 벌였고, 여태까지 그것이 지속돼 왔다면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자신의 투쟁을 국가로 확대해서 과연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세워진 그 민주당 정권,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으로 세워진 그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윤보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혁명으로 인해서 당시 경무대에서 쫓겨나는 비운의 대통령 신세가 됐던 거죠. 그 윤보선 대통령이 박정희 군사혁명에 의해서 경무대에서 쫓겨났지만 윤보선 대통령은 그 비운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감하게 그 비운의 운명을 거부하고 나섭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야당이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던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소홀히 했던 그 민주화 투사, 그 민주화 투사로서 그 민주화의 맨 앞에 자신을 그 자리매김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비록 박정희 대통령과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 나서서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도 민주화 지도자로서, 민주화 거목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됐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탄핵을 당한 형편이지만 다음 정권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 다음 정권을 누가 맡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으냐, 과연 어떤 인물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세력이 다음 정권을 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을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엄청난 숫자의 대중적 지지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대중적 지지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장막 뒤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부활했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장막 뒤에서, 이 막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미 부활했다고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이미 탄핵을 당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을 당함으로써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전직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되냐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이 정치적 운명을 함께했던 그 새누리당,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가서 바른정당이라는 참 웃지 못할 배은망덕한 정당이 아닌 정당을 만드는 그 비박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치가 떨릴 거예요.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빠져 있을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개인적 감정을 접어둬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저는 접어두고서 과연 다음 대통령을 좌파 세력에게 넘길 것이냐, 아니면 우파 진영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라는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7년 국제 통화기금 사태를 맡게 되자 말이죠. 당시 그 신한국당, 나중에 한나라당이죠. 그 신한국당이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이회창 대선 후보까지 나서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정말 매정하게 몰아쳤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신한국당 대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탁한, 그래서 성장시켰다고 판단하는 이회창 대선 후보의 그 배신에 대해서 치를 떠는 참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집권을 막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인재의 소위 말하는 정당 창당, 그리고 대선 출마를 철저하게 막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상 김대중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즉 김대중의 좌파 정권의 출범을,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1등 공신이 누구냐?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라고 자임했던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정권이 보수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 좌파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탄핵을 당한 그 대통령의 그 오명을 결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참 갖도록 그 눈 감아주고 사실상 도와준 거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그 수석들, 청와대 수석들은 거의 예외 없이 DJ의 집권을 도와줬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재현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에 상동에서 김대중의 집권을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경우를 당한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이 시대에 누가, 어느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맡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그 처지이긴 하지만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만은 최소한 갖고 있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밖에 엄청난 대중적 지지 기반, 자기 세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새누리당의 참 원내 총무라는 정우택, 좌파 골수 요설꾼인 임명진을 데려다가 비대위원장을 시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새누리당은 그걸로 종말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던 정우택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자 뭐라 했습니까? 민심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악담을 한 정우택,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당대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고 있다. 촛불 세력, 촛불 혁명의 민심을 모르고 있다고 그 비아냥거리고 매도하고 그 장면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연연해서는 안 되고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작금의 이 보수 우파 집회의 그 본질적인 성격을 판단하고 그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간곡하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부터야말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 맨 땅에 나가 떨어졌다 해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원력, 그 놀라운 복원력과 평상심을 태극기 시민 진영을 향해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만큼 툴툴 털고 일어나서 평상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줘야 한다. 어차피 운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 혼잣말처럼 자신을 향해 속삭이고 되뇌이면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이 작금의 상황에 내가 순응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스르면서 이 국가라는 배에 다시 올라타서 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그러한 결기에 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에 대한 도리이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진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운명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창중 칼럼스랑 TV의 칼럼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윤창중 칼럼스랑 TV가 개국한 지 꼭 2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올린 칼럼을 읽는 접속자 수를 헤아려 보니까 10만 명을 조금 넘는, 한 칼럼의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조금 넘는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윤창중 칼럼 TV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을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 제가 칼럼을 올릴 때마다 적어도 50만 명만 접속에 들어오신다면, 적어도 50만 명만 접속에 들어오신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